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곤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우리 현대병이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고약한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퇴치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실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는 이유는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부터는 또 그렇게 좀 다루고 싶어요. 현재의 그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또 철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의식적으로나 고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할까 합니다. 지금 보면은 사회적으로 사건들이 엄청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대다수 보면은 정신질환이라고 그러는 사이코패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많이 그 판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그야말로 그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가혹한 행동으로 그 사람을 죽이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어디에서 오느냐? 그거부터 우선 알아야지 무슨 치유를 하든지 뭐 바꾸어 나가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의술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지만은 이거는 트라우마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판명만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정신적으로 가장 그 상처를 받는 거죠. 아주 그것도 충격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꼭 정신만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은 그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것은 충격적인 상처에 의한 정신질환이에요. 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런 거예요. 어릴 때에 아주 뭐라 그러나요?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어릴 때에 봤어요. 그 참혹하게 죽이는 장면을 어쩌다가 목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애는 성장하면서 그 트라우마에, 그 죽음의 트라우마에, 죽이는 그 살벌한 트라우마에 계속 갇혀서 살다가 자기도 편안한 인생을 못 살고 결국은 정신질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건데, 아주 쉬운 예로 본다라면은 이제 요즘은 그 이혼이 많잖아요. 그 이혼 자녀가 생기고 나면은 이 이혼 자녀가 엄마한테로 갈 건가, 아빠한테로 갈 건가, 또
제3의 장소에 맡겨질 건가? 굉장히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는 거의 99%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은. 왜냐하면은 이제 대신에 그 상처가 크냐 적으냐 그 차이죠. 그래서 작은 상처 같은 경우에는 자라 크면서 이제 상식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고 엄마 아빠 간의 어떤 불합리한 사항들을 알고 이래서 이해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치유가 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 상태, 그때의 이혼 자녀로서의 그 고통,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범죄까지 발전하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왜 여자가 부산에선가 여자가 여자를 막 20몇 번을 찔러서 뭐 100번을 찔렀다나 뭐 해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진짜 악랄한 건데 그 여자 얘기는 당당하게 그래요. 죽이고 싶었다.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아무런 그 죄책감도 없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신질환이에요. 결국은 사이코패스라고 그게 나왔지만 그 아가씨죠. 그 아가씨도 수사를 해보니까 이혼 자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 어떤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혼 자녀라고 해서 뭐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그런 이제 에서 생기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병으로 번지는 거예요. 병이 되는 겁니다. 그 병이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좀 약하니까 대민기피증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접근이 돼. 실제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방콕을 좋아하고,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걸 좋아하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는 그거예요. 대민기피증이 거기서만 오는 게 아니라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 안 됐을 때 이것도 하나의 트라우마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누구나 물어보면 어디 취업했냐, 언제 취직할 거냐, 어떻게 되느냐 아는 사람이 그건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졸자들이 방콕이 많다 그러죠. 대민기피증이 많다, 대인기피증이 많다 그러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니까 뭐 말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대민기피증인데 이것도 사실은 트라우마예요. 그런 게 트라우마예요. 사실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졸자들이 방콕이 그래 많다. 대인기피증이 많다. 신문에도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신질환으로 두 번째는 그거보다 좀 더 심하면은 우울증이라는 게 생겨요. 우울증. 그 우울증 이거는 못 말립니다. 하면 이미 많이 속도가 나간 거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화내고 사건도 저지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병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그야말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돼서 내가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고 이런 식의 병이 큰 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육체의 상처를 얻어맞다든지 뚝 부러진다라든지 그러면은 기부스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면은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의 상처를 주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신이 한번 바뀐 거는 없어지지가 잘 않아요. 거의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이 우리가 팔 아래 야식에 이 저장됐다는 건데, 팔 아래 야식에 저장이 되면은 이거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속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이라 그러죠. 상상. 어떠한 문제를 하나 내가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뭐 내가 사람 죽이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상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꿈에도 보이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죽이는 장면까지, 나를 죽임을 당하는, 누가 상대방이 나를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상으로, 생각으로 계속 빠져버려요. 상상이 생각이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점점 공상이라 그러죠. 커져가지고 나를 트라우마 속에서 못 태어나게 환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과정은 이래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누구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고 어떠한 이러한 상황에, 트라우마 상황에 처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식과 상식과 체험과 경험으로 이해가 돼서 넘어간 사람은 거기 다 이제 뭐 없어졌다 그러나요? 치유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계속, 그러니까 성격이 뭐 O형 이런 뭐 꼭 형은 아닙니다만은 O형 같은 사람들은 성격이 통하다 그러잖아요. 화낼 때 한번 화 딱 내고 그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 최고의 성격이에요. 어떠한 사건을 접했을 때도 확 해서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A형이나 AB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꼼꼼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또 되씹어보고 곱씹어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그 상처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그냥 다 생활을 하면서 넘어갑니다만은 충격적인 상황은 자기는 자꾸 거기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그야말로 고통,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오는 겁니다. 단지 퇴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대중적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왔다고 칩시다. 왔는데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아까 전에 어떠한 문제, 트라우마가 생긴 문제를,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격을 했을 때에 그것을 커가면서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을, 이걸 생각이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조금 잠잠하다가 또 일어나요. 또 잠잠하다가 또 일어나요. 이게 왜냐하면은 충격적인 상처가 아니면은 뭐 두 번 정도 일어났다가 이제 완전히 내 뇌리에서 사라집니다.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게 뭐예요?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밤에 자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탁 떠올라서 공포에 빠지기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라는 놈은 묘해요. 일어났다가는 반드시 사라져요. 또 어떤 기간을 두고 또 일어날지는 몰라도 또 사라져요. 계속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한 생각이. 인간은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나밖에 못해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못해요. 분명히 하나가 끝나면서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쉽네요. 자, 내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봤는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죠?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뭐요? 그 생각을 멈추면 되잖아요. 의식적으로. 멈춰? 몰라 하는 거예요.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막 그런 상상이 떠올랐을 때 몰라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몰라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떠오르면 또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몰라라는 방법이 이게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은 최상이에요. 최상의 방법이에요.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보면은 내가 우리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실체가 없다. 다 상상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극락이나 그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실체가 없는 생각을 멈추면 된다. 그 해민스님의 그 책에도 있죠. 멈추면 보인다. 멈추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원광법사죠. 그분은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단지 불해면 시적견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멈춤에 몰라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은 계속돼. 단지 알아라. 불에 몰라하고 생각을 멈추면은 불에하면은 시적 견성이라 바로 견성이 된다. 완전히 생각을 멈추고 생각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몰라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이런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떠한 사건은 많잖아요. 조카한테 아주 더러운 얘기죠.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었다. 그러면 그게 막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계속 조카를 정오하고 막 이렇게 이제 평생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이 가장 무서워요.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말이 충격적으로 내 정신에 박혔을 때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에 그 말이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 말이 계속 떠올라서 트라우마가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야 돼요. 몰라를 계속
한 5분, 10분 때리면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은 5분도 안 돼서 사라집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생각은 하세요. 그 생각만 올라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직장 상사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충격적인 어떠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머리에 상처로 가지고 있지 마시라. 그걸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몰라다, 몰라. 그래서 고려시대에 그 유명한 고승도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스님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단지 부르면 시적 견성이다. 단지 몰라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견성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몰라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곳에 집중하는 건데, 요거는 좀 약해요. 뭔가 하면은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에 뭐 물론 몰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는 팽개치고 다른 일이나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을 하면은 사라집니다. 원래 그 불교에서는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초점을 놓고, 한 지점을 놓고, 뭐 하두면 하두, 물건이면 물건, 한 지점을 놓고 여기다가 집중을 합니다. 집중하면은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한번 이걸 명상이라 그래요. 명상.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명상이라 그래요. 그 고요해지고 난 뒤에는 그 집중했던 것을 놓고 그 집중하는 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중하는 놈이 어떤 놈인가? 또랑또랑하게 나타나요. 이게 견성인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순차별로 그 견성 교육을 시켜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 치유법을 생각한 것은 견성해 봤기 때문에 견성의 방법을 그대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안정.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몰라 하다 보면은 고요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고요해지면은 내가 다시 하던 생각, 뭐 생각을 안 해도 좋고, 내가 하던 일,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은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우울증이 아주 심각했어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이, 남편이 학원장이었는데 남편이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동네 배드민턴이라 그러죠. 뒷산에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좀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그 배드민턴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배드민턴에 집중을 하니까 사라졌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남편은 그 우울증 때문에 병원도 가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배드민턴 친다고 하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100%. 밥 먹다가도 진짜 치러 가자 그러면 가서 둘이 해주고, 이러니까 그 한 곳에 집중되는 운동이
됐던 거예요. 그 사람 치유됐어요. 치유됐어요. 그건 내가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이 복잡한 세상에 트라우마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대신에 작거나 크거나 그 대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또 성격이나 그거에 따라서 그냥 다 퇴치되는 사람이 많아요. 스스로 사라진다 그러죠. 스스로 사라지는 게 많은데 혹시 큰 상처를 입어서 그게 평생 동안 내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계속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내 앞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과감하게 제가 하는 방법, 생각을 멈추는 방법으로 몰라를 해서 해보십시오. 분명히 치유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